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10월달 고1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와 고전수필이 같이 묶어있는 세트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전에 고전소설 하진양문록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번 10월달 고1 국어 문제는 평가원에서 발표했던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제 문항 포맷과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시가와 고전수필이 묶어있는 세트도요. 그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거 좀 이따가 또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작품은 가사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기홍이라는 작가가 쓰신 농부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김기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9월달 고1 모의고사 때 채미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바로 김기홍 작가가 나왔습니다. 그때 채미가 컨셉도 거의 이거랑 비슷하죠. 즉 전원에서 은가하면서 즉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전원에서 지내면서 그 채미가 즉 나물 캐가지고 맛있게 먹는 그러니까 전원에서의 소박한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컨셉인데요. 거의 뭐 농부사도 이런 전원 생활에서의 만족감 컨셉은 비슷하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고전 수필이 나왔는데요. 이 유희라고 하는 분이 쓴 판가점 우사상가 사상기라고 하는 고전 수필인데 이 유희하면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조선 후기의 여러 실학자들 중에서 특히 한글 연구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원문지라고 하는 한글 연구서를 쓰신 분입니다. 유희. 자, 하여튼 이 판가점 우사상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좀 이따 이제 같이 보기로 하고 일단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 공통된 보기가 있으면서 가 따로 나 따로 또 각각 좀 특이한 보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나 공통적인 부분부터 보면요.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생업에 대한 사대부의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작품에서의 노동은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작품 속 화자나 인물은 당대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자, 우리 보통 사대부들은 뭐 노동일 진짜 안 하죠. 농사도 안 하고 장사하는 것도 싫고 물건 만드는 것도 다 천하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에헤임 하면서 점잖게 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사대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 들어오면은 뭐 여러 가지 가치관도 변화하고 또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면서 생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반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이렇게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 바로 그러면서 당대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것이 이제 가나 공통점인데 이제 가는요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 자, 여기서는 이제 화자가 생업에 종사합니다. 남이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요.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하여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 컨셉이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런 고전시가 보기 전에는 특히 지문 후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선지에 어떤 표현법들을 우리가 나중에 지문 읽으면서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거. 요것도 역시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선지들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지문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한번 이 표현상의 특징이 나와 있는 34번의 선지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의인법을 통해서 대상과의 친밀함이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2번 서리적 표현 활용해서 강조. 자, 근데 이 서리적 표현이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강조는 당연히 맞는 거니까. 하여튼 서리적 표현이 있나 볼 텐데 거의 뭐 이 고전시 가지고 서리적 표현 안 넣은 게 없고요. 이제 그 나작품 고전 수필에서 혹시 서리적 표현 있나 그것만 잘 유의 깊게 찾으면 될 것 같고요. 3번 선지입니다. 언어 유의가 있는지, 즉 말장난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요걸 통해 가지고 현실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선지 4번 지구적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의 특성. 자, 일단 지구적 표현도 아마 거의 없는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있나 보겠습니다. 또 선지 5번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의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 근데요 이 계절 순환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봄이나 여름 뭐 한두 개 계절만 나와가지고 안 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서 다시 봄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절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어느 한두 가지 계절만 나와가지고는 이걸 계절의 순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그 표현성의 특징, 길잡이 되는 컨셉들을 일단 염두에 두면서 가작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작품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을 사민에 나누시니. 자, 사민, 넉사자가 나와 있죠.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농 공상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사는 선비,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공업 하는 사람, 또 상사,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대부들은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일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제일 천한위로 쳤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이제 3인 나누셨는데,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 하려니와 바로 이건 3인 중에서 선비사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이 화자는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지만, 생업을 가장 중시했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떤 것이 생업인가, 즉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농사를 생업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본업이라 앙사부육하리로다. 여기서 앙사부육 각주를 보면요,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식 보살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명이 지중하고, 즉 사람 목숨이 아주 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아니하랴. 여기서 천민은요 바로 한자가 주어진 게, 한자가 안 주어지면 마치 신분상에서 진짜 백정 노비 같은 그런 천민이라고 오해할까봐 이렇게 하늘 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신 인명 사람이 되고 나서 본업을 아니하랴, 즉 농사를 아니하랴. 그러니까 바로 이거 뭐겠습니까? 아까 보기 나왔던 이제 표현상 문제 나왔던 서류적 표현이죠. 네, 본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다만 물음의 형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가에서 서류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A, B, C, D, E 이렇게 각각 5가지를 또 35번 선지 5가지와 대응을 시키면서 이렇게 또 문제 이해를 돕고 있으니까 일단 A 부분 본 다음에 바로 35번 1번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분입니다.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하거나, 벌써 이 계절적 배경이 일단 봄이라는 거 나왔고요.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 심어. 여기 서직이라고 하는 거 각주 보면은 서직이 비장과 피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그랬는데, 꼭 뭐 각주 보지 않더라도 그냥 뭐 심는다고 하니까 일단 농작물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기에 숨을 틔워서 벼이슬이 자랐거든. 벌써 심은 게 이제 벼이슬이 아니고 비이슬 맞고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자풀을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 여기까지 A니까요. 35번에 선지 1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선지 1번입니다. 바로 A 부분이요.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 벌써 기구 나왔죠. 네, 쟁기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런 기구를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사의 과정.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직을 갈아 심어, 즉 농작물을 갈아 심어서 비이슬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자랐거든. 바로 이게 시간적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사 과정 그대로 1번 맞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그 중략 부분 이하 지문을 가겠습니다. 자, 중략이 나오고 청주를 맑게 빚고 자성을 갖춘 후에, 여기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기장과 피라고 하네요. 하여튼 벌써 이렇게 청주 얘기 나오면 지금 제사 지낼 준비하고 있구나 감을 잡을 수 있고요. 바로 그 뒤에 제사 얘기가 나오네요. 선조께 제사하며 처자식권 누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여기서 바로 선조께 제사한다는 것에서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유교적 같이 유교적 덕목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B 부분이 나옵니다.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아니 빌면 인간에 나왔다가, 여기서 인간은 사람을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 세상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에 나왔다가 홀홀히 돌아간들 부항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으리, 즉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물음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역시 서류적인 표현 쓰면서 만족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B번 묶어가지고 35번 선지 2번 역시 만족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지 2번 보면요, 자립적인 삶, 바로 이게죠. 남의 밥을 아니 빌면, 바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자립적인 삶이고요. 자립적인 삶을 실현하는 상황 가정, 이제 아니 빌면 했으니까 이것도 가정 맞고요. 농사 짓는 삶의 만족감 부가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곧바로 C로도 갑니다. 지문 C로 갑니다. 자, 얘부터 성현대도 농업을 먼저 하니, 여기서 성현대는 성현이네 집 그 말하는 성현대가 아니죠. 즉 얘부터 이제 뭐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성인들도 농업을 먼저 했다. 즉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에헤하고 그냥 일은 남들 지키고 혼자서 글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들도 농업을 이렇게 가치게 여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농업을 먼저 한 성현들 얘기가 쭉 나오겠습니다. 먼저 대수는 성인으로 역사내가 밭을 가고, 여기 대수는 바로 옛날 유명한 진짜 전설적인 순임금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직은 농사되어 경종을 힘쓰시니, 이것도 이제 경종 각주 보면은 논밭을 갈고 씨 뿌린, 뭐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직도 역시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잡고 넘어가면 되고요. 또 신야, 이윤, 이와, 남양, 제갈량. 자, 제갈량은 알겠는데, 자, 신야에 사는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옛날 은나라 탕왕이 모셔왔다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갈량은 다 알죠. 원래 제갈량이 이렇게 남양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농부로 지내면서 아마 자기를 누군가가 불러줘가지고 세상의 쓰임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이제 그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유비 일행이 찾아가가지고 그 유명한 삼고초려 고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제갈량이 농사 짓고 있었는데 유비 일행이 찾아가서 결국 세상에 나오게 모시는 거죠. 네, 여기서 삼고초려 고사가 나왔고요. 하여튼 자, 이 사람들도요, 한가인 여름지어 농상을 일삼으니, 여기 농상이라고 하는 게 농자야 뭐 다 아는 얘기고, 상자가 이게 아마 저 뽕나무 상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뽕나무건 아니건 자 몰라도 되고, 일단 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그 중세국어의 어휘라고 할까, 여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름, 바로 이 여름이 이렇게 중세국어 때는 농사 의미로 쓰였죠. 자, 근데 이 이제 어원이 그 열매에서 열음, 거기서 이렇게 여름해서 마치 옛날에는 그 여름이 농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었는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진짜 썸머, 그 계절 중에 하나인 여름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세국어에서의 어휘의 의미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또 의미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또 뭐 가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성인들도 다 농사를 지었던 얘기고, 이제 요 C 부분을 35번 선지 3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 먼저 종사한 성현들의 사례, 요거까지 맞는데요. 성현들의 사례를 열고 한 것은 맞는데,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일단 요 사람들 중에서 대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갈량까지니까, 물론 제갈량은 한 3세기 초반인가 뭐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일단 그 순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갈량까지 이렇게 농업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나, 그런 건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 하면, 예를 들어서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아니면 모내기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농업기술의 발달 과정이 되겠죠. 아니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그런 건데 여기 전혀 그런 얘기는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거 틀려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거 금방 3번으로 확정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계속 다음 D를 보겠습니다. 아, D를 보기 앞서가지고 바로 세상의 중요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을까? 즉, 농업이 가장 중하다. 역시 서리적인 표현 나왔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C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D군요. 금은이 귀하여도 기갈을 못 살리고. 자, 기갈은 이제 막 그 배고프고, 그다음에 뭐 그 가뭄이 있고, 아마 그런 뜻일 건데, 일단 각주가 주어지지 않을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배기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없다. 결국 요 뒤에 컨셉은, 일단 아무리 그 비싼 돈, 값어치가 있는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가뭄 들고 흉년 들면 아무 소용없다, 즉 농민들 살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옛날에 다 농사를 지어서 작업자도 하던 시대고, 이게 지금같이 농산물 수입되던 시기면 뭐 가뭄이라든지 흉년 들면 또 이렇게 뭐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정부에서 쌀을 비축해 놓았다 풀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옛날엔 진짜 가뭄 들고 진짜 그러면 참 흉년 들고 참 이런 농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D 35번의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귀와 관련된 소재,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금은, 옥백, 이런 부귀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기근을 겪는 상황에서 농사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즉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기근이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으니까 농사가 잘 돼야지 다른 것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기근을 겪는 상황에서 농사가 생존을 가능해 하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또 맞겠습니다. 자, 벌써 이미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놨습니다. 그 다음 D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심인들 어찌 나리. 자, 이것도 역시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항산이 있어야지 선심이 난다, 그런 뜻인데, 선심이야 뭐 사람들이 마음을 착하게 쓰는 걸 알겠는데, 항산이 무슨 뜻인가? 이게 각주 보면요,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라고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근데 이 항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어에서도 이제 가끔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사상과 윤리 배우시면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좀 배고프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또 생산이 나서 일단 살아갈 수 있는 뭐 일단 기본적인 기반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지고 그런다는 뜻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배고프고 못 살게 되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인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 마음이 착해질 수가 없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맹자 역시 이렇게 결국 경제적 기반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하여튼 맹자가 한 말에서 이 항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요것도 역시
서류적인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색의 간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여기 가색의 간난 여기 각주 보면은 농사일 힘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농사일 힘든을 다 글마다 이르시니 주공의 7월시는 그 중에 간절하니 자 바로 이 그럼 주공의 7월시는 어떤 컨셉이겠습니까? 농사일이 일이 힘들다는 것을 읊은 시겠죠. 자, 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레전드 같은 사람이죠. 바로 주나라 초기에 진짜 아주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물론 본인이 임금을 뜬 것이 아니고 임금을 잘 보필했던 얘기죠. 자기 조카라든 잘 그런 사람들 보필해서 진짜 주나라 초기에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그 사람이 쓴 7월 즉 7월이 줄라이입니다. 줄라이 영어 줄라이 바로 이때가 이제 아마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든 시기였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농사 짓기 힘듦을 이렇게 죽음 같은 사람도 아주 간절하게 써서 읊으면 노래 불러 뉘하니 감동하니 그러니까 다 누구나 아주 감동할 만큼 잘 쓴 작품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공의 7월시 기억 부분이요. 또 37번에 이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이 있으니까 일단 37번에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 보겠습니다. 자, 37번에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주공의 7월시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 성찰. 자, 이 주공의 7월시 보고서 화자가 반성하나요? 그런 거 없고 땡입니다. 또 선지 2번 기억은 화자가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농사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농사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 여기 지문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은 가색의 간난이죠. 가색의 간난. 하여튼 선지 2번 기억은 맞겠고요. 다음 선지 3번입니다. 기억은 화자가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움. 자, 농사일이 힘들면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는데 여기 정신적 고통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땡이고요. 선지 4번입니다. 기억은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의지죠. 물론 화자가 농사 짓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는 거를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꼭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죠. 역시 4번 기억이 땡입니다. 또 선지 5번입니다. 기억은 화자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 무슨 사회에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월시에 대한 거 거의 뭐 답은 지금 2번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니은을 보고 이제 마지막 확정하면 되겠고요.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7월시를 지어서 누구나 감동할 만큼 농사 짓는 일의 어려움을 다 표현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아 그럼 일단 청자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리슨입니다.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안이 어려우냐 우부도 다 알거든 그 안이 쉬울 텐가. 이제 우부는 뭐 평범한 사람들 말하는 것일 테고 하니까 성인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농사일 어려워하고 또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또 쉬워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알파벳 2로 묶여가지고 35번에 선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에 선지 5번 보시면은 능력이 다른 인물, 즉 성인하고 우부죠. 능력이 다른 인물들 대비해서 성인과 우부 대비해서 농사가 처지에 구분 없이 하는 일이다. 즉 성인도 하고 우부도 하고 즉 아무리 성인이라도 농사 어려워할 수 있고 아무리 잘 모르는 우부라 하더라도 농사는 쉬워할 수도 있고 바로 그렇게 처지 구분 없이 다 농사는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역시 선지 5번도 맞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35번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답 3번으로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질문 이제 막바지 가겠습니다. 네, 거의 끝나갑니다.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거든 글을 읽어. 자, 이걸 한자로 네 글자로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충효를 본을 삼고 구족이 화목하거든. 여기서 충효를 본을 삼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역시 보기에서 나왔던 유교적 덕목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월삭에 회임하며 낙세로 느리다가 자 역시 이제 그 회임 각주에 나오듯이 모여서 술 마심 그리고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즉 벼슬길에 나가서 크게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격양가로 늙으리라. 이 격양가로 하는 거 격양가 각주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태평성대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 태평성대를 만족해하고 즐기는 그런 노래죠. 격양가. 그러면서 역시 그 앞전 9월에 나왔던 채미가 컨셉답게 역시 김기옥의 농부사 이렇게 전원 생활에서의 그 만족감 그런 걸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작품 모두 봤고요. 그래서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이제 34번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가와나 공통점. 여기서는 표현상 특징이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문을 이렇게 앞서가지고 의인법, 서리적 표현, 언어 유의, 뭐 지구적 표현, 계절 순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염두에 두고 읽기 위해서 먼저 일단 봤습니다. 근데요, 선지 1번 의인법 있는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굳이 선지 1번부터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일단 그 의문스러움 일단 세모 표시 해놓고요. 아까
아까 전에 이제 선지 2번 같이 서류적 표현이 뭐 곳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막 본업을 아니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밖에 또 있을까?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류적 표현 일단 가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선지 3번 언어 유희 말장난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땡. 선지 4번 지구적 표현 글쎄요 뭐뭐인 듯 뭐뭐 같이 뭐 그런 거 우리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선지 4번 일단 가에서 지구적 표현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X. 또 선지 5번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는 어쩌고 했는데요. 일단 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봄 다음에 뭐 여름 얘기가 여름이라고 해봐야 뭐 겨우 7월씩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여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다시 한 바퀴 돌고 봄으로 돌아와야지 계절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봄 얘기만 나왔고 그 이후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선지 5번도 가부터 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는 선지 2번이네요. 그 다음 37번 아까 우리가 7월시에 대해서 받고 이제 보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가 있는 38번 문제도 은근히 오답률이 50% 근처까지 갔습니다. 47.6%인데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가의 인명, 즉 사람 인자의 목숨 명자인데요. 인명은 하늘이 만드니 천민, 여기서 천은 하늘 천자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천민이 되어 나서 본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운명론적 관점에서 생업, 여기서 생업은 무엇입니까? 농업 얘기하는 거죠. 농사. 생업을 바라보는 사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자, 1번 맞습니다.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가의 농사로 처자식과 배불리 먹겠다는 것은 여기 나는 건너뛰고요. 사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것도 맞고요. 선지 4번 가의 밤이거든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는다는 것에서 유교적 덕목을 중시하는 삶, 이것도 맞겠습니다. 또 선지 5번 가에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는 것에서 즉 아까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심이 어찌나 이걸 거꾸로 얘기한 거죠. 즉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는 것에서 생업을 도덕적 삶의 실천을 위한 전제, 즉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사람들 마음도 착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가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 38번 문제는 나를 읽어야지만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모두 봤고요. 지금부터는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이제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아까 우리가 보기 읽을 때 나에 대한 투견 보기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 공통적으로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생업에 대한 사대부 인식이 나타나 있고 역시 작품에서 노동도 바로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작품 속 화자나 인물은 당대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까지는 다 공통되는데 이제 나의 특유한 점은요. 나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제시하는 사대부 인물을 등장시켜. 자, 여기 아까 이 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는요, 이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화자입니다. 근데 나에서 이 생업에 대해서, 아니, 생업이 아니고,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가지고 또 자기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얘기하는 사람은 작자가 아닙니다. 다른 등장인물, 사대부 인물입니다. 요거 차이점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가에는 화자란 표현을 쓰고 나에는 사대부 인물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효의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은 작자가 아니고 사대부 인물입니다. 여기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조리한 사회현실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작품이요. 사실 그 작가 본인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그런 말 하기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자기와 맞은편에 같이 대화하는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즉, 그런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그 작가의 가치관을 일종의 투영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겠죠. 자, 하여튼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나 작품 보기 앞서서 아까 전에 이 제목, 판가점, 우사상기라고 하는 거, 바로 판가점은 뭐 주막 또는 식당 아니면 뭐 여관 그런 개념이고요. 또, 우라고 하는 건 만날 우자입니다. 누굴 만나냐면 사상, 즉 사대부이면서 장사하는 상인 그것을 만나는 것이고 이제 좀 읽다 보면 여기서 사상, 즉 사대부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최장수 박씨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제목에 대한 뭐 개념 잠깐 봤고요. 이제 다시 지문 가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한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하는 소리가 제법 오래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사기, 바로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이죠. 사기, 기억, 100이 전, 니은 100이 전. 아까 전에 기억은 벌써 주궁의 7월시 나왔고요. 자, 이 니은 100이 전, 요 문단까지 다 본 다음에 37번 나머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0이 전으로 끝마쳤는데, 자, 100이 하면 누굽니까? 바로 옛날 고대시대에 백이하고 숙제 그래가지고 이제 벼슬길 하는 것을 마다하고 산속에 숨어 지냈다 그런 사람들이죠. 백이와 숙제할 때 바로 백이에 대한
열전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백의전으로 끝마쳤는데 한번 소리내 읽을 적에 음절이 유려하고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하였다. 백의전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백의전에 나오는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아미열지사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에는 때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되어 자 위로 올라갑니다. 민멸되어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여왕의 사람이 품행을 갈고 닦아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후세 이름을 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자 그런데 여기가 뭐 여왕이 뭐고 청운지사가 뭐고 자 이런 거 일단 딱 보면 잘 의미가 와닿지가 않은데 각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읽어보면요. 자 일단 뭐뭐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하여 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하였다. 그러다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하였다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목소리가 끊어질 듯 그리고 또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바로 이제 이게 아까 우리 표현상 문제 표현상 특징 선제에 나왔던 지구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가에서 지구적 표현이 안 나왔어요. 하여튼 나는 지금 지구적 표현이 앞부분부터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백의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내용을 읊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거 읽으면서 뭐 평탄하게 읽는 게 아니고 격렬하게 막 오열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어떤 컨셉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이 글 읽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나든지 뭐 신세 그런 걸 빗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자신의 처지에 빗댄 부분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이런 말 들으니까 이제 작가가 궁금하죠. 자, 그러다 다시 이렇게 해서 작가가 이제 놀라고 의아하여 급히 일어나 쫓아가 보니 다만 쑥대머리를 한 객 4명만이 고요하게 있었다. 누가 읽었냐고 묻자 방금 전에 백의전을 읽은 사람이 말았다. 접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아까 백의전 니은 부분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 아니고 37번 마저 보겠습니다. 네, 37번입니다. 아까 우리 기억을 가지고 일단 풀 수 있는 거 풀어봤고요. 이제 니은입니다. 백의전. 자, 선지 1번은 뭐 일단 확실히 땡이니까 가장 답이 될 만한 후보 일단 선지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글쓴이가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맞네요. 자, 이렇게 좀 막 격렬하고 오열하고 막 목소리가 끊어질 것 같고 처량하고 과연 누가 이런 어조를 가지고 백의전을 읽을까? 바로 그렇게 누구인가 하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답 2번 확정 지으면 되겠는데 일단 나머지도 한번 니은 그냥 가볍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은요. 니은은 글쓴이가 상대의 처지를 짐작하게 되는 계기. 글쎄요. 백의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후세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 아마 이걸 이런 사람이 처제가 이렇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요건 뭐 일단 니은 부분은 세모 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까 기억 부분에서 확실히 틀렸고요. 그 다음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니은은요. 글쓴이가 타인이 겪은 육체적 고통의 공감자. 결국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최장수 박씨인데 자 근데 이 타인이 겪은 육체적 고통 이 타인 자체가 육체적 고통 얘기를 일단 뭐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니은도 땡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글쓴이가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이유를 드러내는 기능. 자, 물론 뒤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글쓴이는요. 이렇게 이 글쓴이도 그렇고 또 상대방 최장수도 그렇고 자기 가치관을 뭐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가치관을 고수합니다. 뭐 상대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설득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글쓴이는 사대부라는 컨셉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제 뭐 정통파 사대부라고 해야 되나? 이 글 읽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장사하는 걸 좀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이 추구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땡이고요.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글쓴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결연한 선택을 강조하는 기능. 글쎄요. 이 백의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글쓴이가 어떻게 결연한 선택을 한다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지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의전을 읽은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접니다. 저는 진안에 사는 박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과 문번은 말하지 않겠사오나 현재는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가작품의 화자는 농사가 생업이었고 나작품의 지금 등장인물 이 사대부 이분은 장사하는 게 생업이시네요. 네, 상업이 생업입니다. 자, 이에 내가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분명 사대부의 후예로 직위가 있고 글을 잘 지을 것이요. 진실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어찌 젊어서 먹고 살 방도를 채를 만들어 파는 데서 찾는단 말이요. 역시 그 전통적인
사대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걸 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객은 안색이 변해 오랫동안 있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듯 했습니다. 또 생각컨대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에 풍년을 만나도 함께 밭을 갈지 못하고 예장 같은 좋은 제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보기 표현을 보자면은 이것도 일종의 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그러므로 제게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경쟁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먹고 살 방도는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오직 상인뿐이요.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은 오직 채뿐입니다. 이 때문에 기꺼이 천한 이름을 자처하여 이익이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종사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무릇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이 등장인물은요, 문학에 대해서 효의적 입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문학은 좋은 계책입니다. 하지만 하니까 바로 이 다음 부분이 이 등장인물이 문학에 대해서 효의적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생각이 나오겠죠. 자, 하지만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서 나왔는데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고 하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그 외 사람들은 또한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감히 언성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님도 나를 잡스럽고 천하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네, 잡스럽고 천하다고 꾸짖는 것일 뿐입니다. 실상을 따져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고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녹을 즉 벼슬 한다는 얘기죠.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만 못함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길게 이제 하지만 이후 부분이 바로 여기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이 여기 등장인물 사대부 박씨께서는 이렇게 문학이라든지 뭐 유교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이렇게 쭉 길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읽고서 이 작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을 하였네. 즉, 뭐 너가 말한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대 또한 글을 지를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일세 글을 지를 줄 몰랐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요 깨달음이 없다면 천할 뿐이니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해서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작자는 최장수의 말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자기 가치관대로 그래도 문학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 기존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객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붉은 주먹을 쥐고서 3번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한 말이었습니다. 역시 그 객도 마찬가지로 즉 박씨 역시도 이 작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중량이 있고요. 계속 박씨의 말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엔 항상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무군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되니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는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이 쌓였으니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말은 격렬하여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선비님은 듣기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보통은 이 고전수필에서는 이 작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겨 전하지 말라는 그 경계를 따르지 않고 이 길을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고전수필과 다르게 이 작자는요,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깨달은 것 같지 않고 계속 자기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보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화자는 이 최장수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랄까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현실이 부조리한 걸 비판하는 거를 최장수의 입을 빌어서 즉 최장수한테 투영을 해서 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다 읽었고 이제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로 선지 2번 일단 골라놨는데요. 일단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여기도요. 그 서류적 표현 아까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읽다가 미처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이 작자가 말한 게 있죠.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해야 되겠는가.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런 뜻이니까 역시 바로 딱 이 물음표가 있는 부분에서 금방 서류적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어떻게 후세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역시 어떻게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역시 서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슬프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니까 역시 이 다 나에도 곳곳에 서리적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공통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당연히 이건 당연히 서리적 표현이 나오면 강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2번 확실히 정해지면 되겠고요. 이제 아까 선지 1번이 혹시 가에서 의인법이 있는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 나를 보더라도 역시 나에도 의인법 없습니다. 확실히 아니고요. 또 선지 3번 여기 나에도 말장난 없습니다. 언어유희 없고요. 선지 4번 아까 전에 4번 말했지만 그 지구적 표현은 아까 이 채장수가 백의전을 잃는 걸 묘사하면서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최장수가 백의전 있는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한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에서 지구적 표현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 역시 계절의 순환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2번 확실하고요. 근데 요것도 그 2028년도 포맷을 잠깐 보면요. 네, 역시 2028년도 예시문항의 역시 요것도 똑같이 34번부터 38번까지 가는 가사 작품이 나왔고 나는 또 고전 수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34번도 똑같이 진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가와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고 역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 10월달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렇죠. 이미 벌써 우리가 다 35번 풀어버렸는데 35번 이렇게 그 가사 작품에서 이렇게 몇 행씩 그 ABCDE로 묶어서 이제 요거를 내용 이해하는 문제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게 아까 우리 35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2028년도 예시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요. 이렇게 35번에서 ABCD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똑같이 이렇게 5군데를 묶어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딱 발문부터가 지금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기억, 니은이 아까 나왔던 거 우리가 기억, 니은 아까 다 고른 거 잠깐 보면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요거 이제 약간 번호는 좀 틀립니다. 아마 이게 문제지 배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예시문항도 여기는 이제 기억과 니은만 나온 것이 아니고 디귿, 니을, 미음까지 나왔네요. 근데 약간 좀 요건 발음이 틀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어를 가지고 또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월달 문제로 갑니다. 36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A, B, C, D,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판가점 우 사상기를 읽었는데 글쓴이인 나가 최장수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만남, 문답 기록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글쓴이는 깊은 바 이제 A입니다. A 이제 A, B, C, D, E가 선지 1, 2, 3, 4, 5로 대응합니다. A 책을 격정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인물 찾아간다. 이거 맞죠? 그다음 낭독한 인물이 책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임을 알게 되다. B 생계를 위해 그러한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 던진다. B도 맞고 그다음에 이에 최장수는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반론하고 글쓴이는 이제 C입니다. 그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루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수한다. 자, 글쎄요. 이렇게 긴 진짜 문학에 대해서 효의적인 말을 듣고서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여기 작가는 어떻습니까? 작가는 여기서 이제 비루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문학을 가리키는 얘기인데, 자, 당신 최장수도 이런 비루한 일처럼 보이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지. 당신이 이런 문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생각이요. 이 문학을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문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전혀 반대죠. 여기서 비루한 일을 딱 문학이라고 바꿔놓으면 이게 C번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금방 답 C 3번 찾았네요. 자, 계속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답 속에서 최장수는 자신의 입상을 고수하고 글쓴이는 D입니다. 그를 기이하게 여기며 그의 말에서 슬픔 느낀다. 기이 슬프다 그대로 아까 나왔었고요. 다음 마지막 이제 결국 이 최장수가 기록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과 대화를 글로 남긴다. 바로 그대로 맞겠습니다. 아까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맞죠. 그래서 이것도 답은 3번인데 이것도 역시 2028년도 예시문항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36번을 본 다음에 2028학년도 예시문항 똑같죠. 컨셉이요.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A, B, C, D,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짜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고요. 또
오늘은 수업 시간에 뭐를 읽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ABCD 해고 딱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역시 같은 포맷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보기가 나와 있는 38번 문제. 아까 가만 가지고는 정답을 찾지 못했고, 이제 나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입니다. 선지 1번은 가에 대한 거고,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 했던 평가와 달리 남을 잡스럽다고 하는 것에서 당대의 현실을 부조리한 사회로 바라보는 사대부의 관점. 여기 사대부는 이제 최장수를 말하는 것일 테고, 물론 이제 이 작자의 생각을 이 최장수의 말에 투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나의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이 어버이와 아이의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라는 것에서 사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엿볼 수 있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나도 맞고 선지 4번입니다. 나의 무형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사대부 태도,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사대부는 최장수 말하는 것이겠고 이것도 맞고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선지 5번. 나의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는 것에서, 자, 이거 최장수가 하신 말씀인데, 자, 그게 사실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대부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고, 자, 근데 이 최장수는요, 자기 생업, 즉, 이렇게 채를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장사하는 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없죠. 자기 생업을 만족하고 있는데, 이 뭐 문학을 생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 이거 전혀 뭐 말을 막, 호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최장수의 그 컨셉을 정확히 이해만 했다면 선지 5번 적절하지 않다는 거 금방 답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도 확정 짓고 이것도 역시 2028년 예시문항과 컨셉 똑같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문항 38번도 똑같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3점. 역시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고요. 처음 보기 시작도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고1 10월달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평가원의 2028년 수능 예시문항을 본터서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1 나와서 고2 이제 계속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방학이나 그런 쉬는 시간에 이 평가원의 예시문항 한번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